원룸은 재개발 시 입주권이 안 나올까? 원룸 재개발 입주권, 오해와 진실을 정리합니다. 원룸 재개발 입주권 문제는 빌라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원룸은 재개발되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던데요? 이 한마디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망설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판단을 미루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같은 물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의 빌라 지역은 재개발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주거 형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룸이 재개발 시 입주권 대상이 되는지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룸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요즘은 서울의 빌라 지역에서는 재개발에 기대가 있어서 빌라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빌라에는 투룸, 방 2개짜리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좀 크다면 3룸 방 3개짜리 및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또 원룸 방 1개짜리도 있습니다. 원룸에는 오픈형 원룸, 분리형 원룸, 1.5룸 등이 있습니다. 오픈형은 방 하나 안에 침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것이고 분리형은 방과 주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주방은 방과 공간 분리가 되어 협소하고 거실 공간이 거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5룸은 방과 주방 겸 거실이 거의 같은 크기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룸이 재개발할 때 입주권이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원룸은 입주권이 나오나요? 이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는 막연한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법조문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76조, 핵심은 원룸이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단순히 해석하면 너무 작은 건물은 현금 청산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럼 원룸도 작은 건물 아닌가? 원룸은 결국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조항의 본래 취지와 실제 적용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에서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은 무엇일까? 원룸의 입주권 여부를 판단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분양 대상, 즉 조합원 분양이 가능합니다. 첫째, 종전의 주택 소유자. 둘째, 종전 토지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셋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이 기준을 거꾸로 해석하면 주택도 아니고 토지도 작고 권리가액도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만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로 판단되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원룸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원룸은 주택인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룸은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원룸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원룸이라는 표현이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은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실사용 기준의 표현일 뿐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기재되며 면적은 전용 약 6부터 7평, 대지 지분은 대략 3부터 4평 정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행정적으로는 명확하게 주택입니다. 첨부 사진에서도 면적이 19.89제곱미터로 6평가량의 원룸입니다. 물론 다세대 주택이고요. 앞서 본 조례 기준 중 첫 번째, 종전주택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방의 개수나 구조는 입주권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규제의 진짜 이유.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규정의 핵심 취지는 지분 쪼개기 방지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잘게 나눠 조합원을 과도하게 늘리면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이는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느 재개발 구역에서 대지 지분 약 5평 정도의 상가의 수백 명이 구분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순 공유였다면 한 개의 분양권으로 정리될 수 있었지만 각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 개별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원룸 재개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명확합니다. 태생이 주택인 원룸은 과소한 토지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제한하려는 대상은 투기적 분할이지 정상적인 주택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원룸 매수를 고려하는 경우 원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 여부와 권리관계의 구조입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살펴본 핵심은 단순합니다. 원룸은 재개발 시 입주권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에서 문제되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권리의 인위적 분할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소형 주택을 바라볼 때 막연한 소문보다는 법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